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과 3 슬로우 리딩 프로젝트 분반 14주차 14주차죠, 그죠? 14주차 2차시 수업, 2교시 수업이죠. 이게 수업이 동영상입니다, 그죠? 동영상이고 여러분들하고 1차시 수업은 또 대면 수업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죠?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한 학기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업이고 여러분들 그 대면 수업 할 때는 그죠? 여러분들 아마 보고서 있잖아요. 그죠? 한 10분 정도 분량을 여러분 만들어서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뭐랬습니까? 그 은빛 연어가 뭡니까? 보호받는 데 대해서 그죠? 누나는 뭡니까? 보호받는다고 이야기했고 은빛 연어 자기 자신은 뭡니까? 뭔가 이렇게 구속되는 자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라는 말했죠. 그래서 이제 자유 누나는 은빛 연어가 자유 그랬습니다. 그죠? 누나는 자유라는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진다. 자유라는 말은 연어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단체 생활에서의 그죠? 이야기죠. 단체 생활할 때 개인적인 그죠? 단체 생활에서의 그죠? 개인적인 자유는 그죠? 좀 무시되죠. 또 이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단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는 무시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어들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사회주의처럼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데니까, 그죠? 자유라는 말은 연어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 중 하나다는 거죠. 반항, 가출, 불복종, 저항, 파괴, 놀이, 혁명 등의 단어와 함께 이 단어를 쓰면 고향으로 돌아가 알을 낳을 수 있는 연어는 한 마리도 남지 않을 거라고 특큰 연어는 이제, 그죠? 경고하곤 했죠. 이제 지도자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지도자들은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개인의 그 자유를 억압한다 아닙니까? 그죠? 나도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싶어. 바다 속을 마음껏 구경하고 싶다고. 나는 이 바다의 모든 것들을 내 눈 속에 담고 싶거든. 누나는 누가 듣지는 않는지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본다는 거죠. 이 사회주의 국가처럼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자,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자유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자유의 세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자유란 현대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평등이나 정의보다도 더 인기가 있는 말입니다. 그죠? 평등, 정의도 중요하지만 자유가 더 중요하죠. 이념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대개는 추구하는 이념과 상관없이 모두 자유를 달라고 외칩니다. 공산주의자 중에도 자유를 위해 싸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정의나 평등처럼 자유도 우리 모두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친숙한 단어이자 막상 정의해보라고 하면 그죠?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말이 나와서 정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자유라는 게 그죠? 개인주의, 개적인 경우가 심하죠. 그래서 이제 자유가 어떤 사람은 뭡니까? 자유에 대한 그 폭이 좀 넓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자유에 대한 정의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자유의 의미가 여러 개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자유의 일반적인 의미는 억압이나 제약이 없는 상태 혹은 그리하여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자유의 일반적 의미는 비교적 한 가지로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혼란이 발생되는 것은 자유가 사용되는 용법이 다음과 같이 적어도 세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뭡니까? 억압받지 않고, 그죠? 제약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죠. 그런데 이제 용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행동이나 생각을 제약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음. 즉, 출입의 자유, 자유로운 영혼, 자유롭게 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나쁜 것이나 싫은 것으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이거 자유죠. 행동이나 생각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가 있고 나쁜 것이나 싫은 것으로부터 벗어날 자유입니다. 정말 무엇입니까?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무지로서의 자유, 공포로서의 자유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 사회에서 뭡니까? 지도자들이 제일 신경 써야 할 부분이죠. 빈곤을 볼 때 나는 빈곤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빈곤하냐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무지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그죠? 교육을 시켜야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공포로부터 자유, 안전한 사회, 안전한 우리 생활을 보장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나쁜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당연한 사회적 권리, 기본 인권으로서의 자유입니다. 즉 뭡니까?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 처분의 자유. 부동산처럼 요새 말이 많죠. 이 부동산도 뭡니까? 내가 처분하고 싶을 때 처분하고 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죠? 법적으로 자꾸 이렇게 국민의 이제 그죠? 이 권리를 억압하다 보면 이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생각으로 좀 국민의 삶들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직업 선택의 자유. 자, 이거 직업도 마찬가지죠. 물론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을 가지지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뭡니까? 단계별로 내가 가고 싶은 직업에 가야 되죠. 정말로 하기 싫은 직업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지 선택의 자유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부동산하고 관계되는데 요즘 말이 좀 많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어쨌든 간에 뭡니까? 인간의 어떤 자유에는 크게 그죠? 이런 뭡니까? 행동에 대한 자유하고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기본 인권으로의 자유, 이 세 가지의 자유 때문에 그죠? 조금씩 이렇게 정의내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죠? 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옛날부터 있던 단어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실록에서도 이 단어가 310번 나오고 그 뜻도 일과 동일합니다. 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뭐 하여튼 자유롭게 출입을 하고 싶은 거죠. 자유로운 정신처럼 형용사로 쓰이거나 자유롭게 날다처럼 그죠? 부사로 쓰일 때의 자유의 의미는 모두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나 생각의 자유가 되겠죠. 자, 2번은 뭡니까? 2번은 공포로도 벗어나는 거죠. 자, 2는 뭡니까? 과거의 서양에서는 고대로부터 사용되었으나 동양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는 서양으로부터 도입된 근대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는 주로 그죠? 옛날에는 주로 일본에 대한 자유였죠. 이런 것들은 이제 서양에서 나온 자유니까 이는 자유를 단지 상태를 서술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사회적 권리로 파악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근대적 용법이다. 2번은 뭡니까? 근대적 용법이다. 공포로부터 뭡니까? 벗어나고 싶은 자유의지를 가지는 것들이 바로 그죠? 2번입니다. 자유를 개인의 사회적 권리로 인식하는 3은 서양에서 근대 종교개혁과 시민혁명 과정에서 등장한 근대적 개념이며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의 개념입니다. 그죠? 사실은 어떻고 뭐 그죠? 이 기본적 이 자유가 제일 중요하죠. 뭐 그죠? 여러분들이 물론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에 어떤 여유가 생기고 뭔가 그죠? 자유로운 어떤 뭐 활동을 얻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런 인권적인 이런 자유를 찾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가장 큰 문제로 그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대부분 다 사용되는 자유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후진국으로 갈수록 뭡니까? 1번하고 뭐 2번이지만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3번의 자유가 더 필요하다는 것도 느끼게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서양에서도 신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같은 사회활동의 자유를 개인의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그 영어에서는 프리덤이란 말은 거죠. 영어에서 프리덤은 1번, 2번, 3번의 모두 의미로 사용되며 리버티는 그죠? 리버티는 뭡니까? 민주 이런 자유죠. 그래서 이제 민주적 의미 리버티는 그죠? 민주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민주적인 의미로서는 그죠? 기본 인권의 자유 그러니까 3의 의미로 사용되고 3은 프리덤과 리버티 어느 것으로 쓸 수 있지만 주로 리버티라는 말을 사용된다.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모든 자유는 일반적인 자유는 프리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리버티는 뭡니까? 그건 기본 인권에 관련된 3의 의미로서 주로 사용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에서 자유란 대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되며 우리들도 현재 대부분 그런 의미로 자유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글에서 자유를 이런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그렇죠.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도 자유와 만민평등의 사상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고대 동양에서도 이런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죠? 소수의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에 불과하고 현실에서 자유가 당연한 권리로 실현된 것은 서양에서 종교개혁과 그죠? 시민혁명이 성공한 다음부터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종교개혁, 시민혁명 이런 것들은 그죠? 서양 문학에서 그죠?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유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은, 그죠? 어떤 자유에 대한 개념으로 뭐, 거의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42페이지까지죠, 그죠? 아마 42페이지까지고, 43페이지, 4페이지는,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전문을 줬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아마 42페이지, 자유에 대한 의미가, 그죠? 중요한 의미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종교개혁, 하고 시민혁명을 한번 그죠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이제 조사를 해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읽어보시면 그죠 여기 대충 조사를 해왔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할 게 이제 그죠 부르조아라는 말하고 그죠 이제 프로레타리아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으로 카톨릭 종교 독재를 무너뜨리고 신앙의 자유를 획득한 부르조아입니다. 부르조아가 이제 중소상공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들은 네덜란드, 영국, 미국과 프랑스에서 신민혁명에 그죠 성공하여 전제군주제와 신분차별제도에 구체적으로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건설합니다. 그죠?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죠. 부르조아라는 것은 중상계급 시민을 이야기하고 이거 반대 개념이 뭐입니까? 프롤레타리아라고 들어봤죠. 프롤레타리아 뭐냐니까 부자산 하위계급 그죠? 그래서 이제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 이제 여러분들 상세 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급진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우리 옛날에 학생 운동권 이제 87년도, 87년도 그죠? 학생 64대 이런 거 있죠. 학생 운동할 때 이제 여러분 부르조아하고 프롤레타리아 이제 개념이 많이 나왔죠. 이제 이 부르조아는 처음에 뭡니까? 이렇게 의회 민주주의에 건설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중상계급 시민들이 그 뜻을 모아서 그죠? 이루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 나가면서 지금 현대에서는 뭡니까? 이 중상계급층이 이제 기득권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하층계급 일을 하게 되는 이제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죠? 주로 노동자들을 이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 해가지고 이 노동자 중심으로 또 그죠? 또 권익을 찾는 그런 운동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그죠? 최근이죠. 64태 민주주의 사태 때 그죠? 프롤레타리아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요 단어 하나죠, 그죠? 부르조아라는 것은 중성계급 시민. 근데 그 당시에는 중성계급이지만 지금 어느 정도 또 이제 프롤레타리아 그러면 가진 계급들. 부르조아 그러면 가진 계급들. 프롤레타리아 하면 뭡니까? 하위 계급들. 이렇게 이제 개념에서 주로 프롤레타리아는 노동자층. 근데 부르조아는 사업주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층을 지금은 의미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르조아에 의해서 의회민주주의에 건설되고 많은 그죠? 역할을 한 것이 그죠? 사실입니다. 자유를 그죠?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는 것은 이런 자유주의가 보급된 덕분이다. 즉 뭐가 됩니까? 부르조아의 역할 때문에 이런 거죠? 의회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개인의 사회적 자유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자유의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 목적이 또 있죠. 그래서 자유가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자유지만은 이 많은 수백 년 동안 그죠? 이 자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제 이 자유를 조금 더 제가 이제 분석해서 좀 해왔으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죠?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제가 적어놓은 글 있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보면서 한번 노트에 정리해 주시면은
문학을 통해서 이제 자유를 한번 내가 하고 있는 자유가 뭔지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개인의 사회적 자유입니다. 이제부터 이 글에서 자유를 개인의 당연한 기본권으로 보는 이제 사무의 의미죠. 여기 사무 여러분들이 중요한 의미라 그랬죠. 즉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러한 자유를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 자유는 집단이나 단체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말한다는 거죠. 자유는 집단이나 단체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입니다. 국가나 계급 혹은 조직과 같은 집단의 자유도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죠? 집단의 자유가 소중하죠. 국가의 독립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국가의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매우 소중하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외적과 싸우기도 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근대 시민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 자유. 이것은 자유주의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 입장에서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자유주의가 개인주의입니다. 그죠? 우리 서양의 흔히 말하는 개인주의, 이주의하고 좀 다르죠. 자, 개인주의는 편협한 자기중심주의에 빠져 윤리의식을 약화시킨다는 패단을 갖고 있지만 근대 문명의 정수의 하나인 인본주의가 토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는 뭡니까? 인간이 중심이라는 사상이죠. 인본주의의 가장 기본되는 것이 개인주의라는 얘기죠. 개인주의는 국가, 부족, 가문, 계층 혹은 종교나 이념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던 악습을 추방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도 많이 그죠? 개인의 자유가 많이 또 침해당하고 있죠. 여러 가지 때문에. 자, 구체적인 인간은 어디까지나 개인이고 집단이 아니므로 구체적 인간을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로 인정하는 인본주의 입장에 서면 개인주의가 당연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개인주의.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개인주의라는 자체가 자기는 남에게 피해를 안 입히고 자기를 만족해 산다지만은 사실 국가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단체 생활을 하는데 그죠? 100%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자기만의 그 만족을 추구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라는 자체는 중요하지만은 또 사실은 또 어렵기도 합니다. 자, 둘째로 자유는 사적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 자유라는 거죠. 사적 자유라는 것은 뭡니까? 나쁜 습관, 개인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처럼 개인이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자유를 말하는 반면 사회적인 자유는 개인이 사회의 간섭으로부터 구속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사적 자유하고 사회적 자유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적 자유는 나쁜 습관이나 개인적인 질병으로부터 여기 자유를 추구하는지만은 사회적 자유는 뭡니까? 사회적 간섭으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그죠. 사회적 간섭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이 요새 보면 뭡니까? 머슴법에가 법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죠. 이 한 사람의 인가 단체 생활에서 우리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단체 생활에서 예를 들어 어떤 장소에서 그죠? 뭐 이렇게 무슨 행동을 하는데 이 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가 그죠? 물론 뭡니까?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좋은지 이 한 사람의 어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법을 통해서 못하게 막는 것이 좋은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A 사람이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 하지 마 해버리면은 다수의 사람들이 늘 하던 건데 그죠? 이 뭡니까? 사회적 간섭을 받는 경우가 되겠죠. 또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은 그죠? 뭡니까? 이 안타까운 또 사회 구성원인 사람들이 또 그죠? 위험에 처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민주주의 사회의 좋은 사회라는 것은 사회적 간섭과 그죠? 개인의 자유 사이에 뭡니까? 적절한 구조를 잘 맞춰서 움직이는 사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이야기죠. 이 자유는 특정한 개인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사회 구성은 대부분에게 관련되므로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될 자유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처럼 근대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자유, 즉 사회주의가 주창하는 자유주의가 주창하는 자유들은 모두 이런 개인의 사회적 자유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이 시리즈에서 자유는 개인의 사회적 자유를 의미한다. 그죠? 자유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저차원적인 자유는 뭡니까? 뭔가 자기 행동, 출입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지만은
약간 뭡니까? 고차원적인 자유를 이제 뭡니까? 사회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자유의 한계는 없겠냐는 금방 이야기했죠. 어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무한히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 한계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맞죠? 여럿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가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 맞죠? 그죠? 모든 사람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한다면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무정부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에 대해 그죠? 우리가 배웠죠. 밀 그죠? 공유주의 철학자이죠.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간섭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휘두르는 나의 자유는 당신의 턱 앞에 멈춰야 한다고 말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공유주의 철학자죠. 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수업 처음에 할 때 배웠죠. 이 사람에 의하면 그죠?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간섭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이것도 애매모한 그죠? 어디까지 또 부당한 피해를 주냐 이것도 문제 있으니까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죠?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게 그죠? 우리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또 자유도 이처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갖는다고 대부분 자유주의자들은 인정한다는 거죠. 이는 비단 자유주의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동감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타인에게 미치는 내 은행의 영향이 타인에 대한 부당한 피해인가 아닌가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는 경우도 많다. 금방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즉 사회라는 것은 뭡니까? 혼자만이 이루는 사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섞여 살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나의 사회적 활동은 직접 간접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간에 타인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그냥 혼자 생활한다지만은 결국은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자의적인 폭행이나 절도처럼 부당한 피해임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뭡니까? 폭행을 하면은 나는 때리는 자유지만 상대방은 뭡니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절도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에게 물건을 훔친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의 당연히 뭡니까? 부당한 피해를 받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맞는데 어떤 행동이나 언어나 뭐 이런 것들에서는 그죠. 상대방이 느끼는 그 상대방에 따라서 침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다수의 생각이나 관행과 다른 행동을 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혼잡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등이 그러한 경우가 해당되겠죠. 혼잡한 도로에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그죠? 보통 이거 뭡니까? 물론 내가 차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을 피해를 주는 거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걸 없애려면 뭐가 됩니까? 도로에 차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이런 것들은 뭡니까? 애매모하다는 얘기죠. 또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겁니까? 소음도 뭡니까? 자기도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소음만 가지고 또 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그죠? 이렇게 딱 이렇게 잣대를 쥐어서 그죠? 판별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됩니다. 이에 대한 판별 기준은 그 사회의 실정법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 사회마다 또 사회 문화마다 그죠? 그 사회가 그 어떤 범위를 정하고 법을 만들죠. 그래서 그 법투리 안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하여 자유주의자들은 공정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기준으로 개인의 자유의 한계를 명확히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는 거죠. 공정한 법이라 이것도 공정한 요즘 여러분들 선거에 나오는 사람 정치인들이 그죠?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죠? 공정이죠. 이 공정한 법이란 만민평등의 원칙을 실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함으로써 개인의 정당한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다. 즉 공정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중간이죠, 그죠? 개인이나 집단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고 그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정당한 자유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잘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죠? 뭐 신이 아니고 그죠? 이게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합니다. 자, 공정한 법의 확립은 자유의 필수 조건입니다.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는 거죠. 로크의 말은 이릅니다.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라는 거죠. 그죠? 뭡니까? 대우를 취하면 뭐가 됩니까? 대우가 뭡니까?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정 말입니까? 자유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 법이 있다는 같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혼자, 사람이 몇 명? 5명이잖아요. 그죠? 이 5명에 자유가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니까 법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힘센 사람이 더 많은 자유를 행사하게 되면 약한 사람은 뭡니까? 그 자유를 침해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유란 말 자체는 사실은 법하고 관계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법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 대우 뭐가 됩니까? 대우. 대우법을 취하면은 자유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법이 있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자유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그죠? 공정하게 보장받을 때 이 자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의 목적이 또 이제 자유의 목적이 이제 그죠? 소극적 자유하고 이제 적극적 자유가 있습니다. 요 캥김이 조금 더 한번 보고 그죠? 그럼 좋겠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죠. 여러분들 이제 뭐 대학생이니까 이 자유에 대해서 한번 그죠?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자유에 대해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자 지금 읽어보시면 되겠죠? 동영상을 스톱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죠? 여기 자 제가 천천히 갑니다. 스톱해서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그죠?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적극 자유는 또 이래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자유의 이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적에 대해서, 자, 자유의 적은, 강자가 약자를 억압할 수 있으므로, 그죠? 자유의 적은 이제 사회적, 강자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갑질, 대상자들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의 적이 이제 사회적 강자라고 했는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그죠? 쭉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여기 쭉 내리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자, 보시면, 그죠? 미리 지적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가 확립되기 이전에 자유의 적은 국가 권력이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확립되기 이전에는 자유의 적은 뭡니까? 국가 권력자들이었죠. 그래서 뭡니까? 부르주아, 그죠? 중산적, 사람들에 의해서, 그죠? 민주주의가 시민혁명을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를 저항하여 부르주아 중산계급의 시민들이 국가 권력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주장하였고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를 실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민주주의가 없을 때는 국가가 뭡니까? 국가의 존립을 목적으로 해서 개인의 자유를 그죠? 엄청 침해했죠. 그래서 부르주아 중산계급 시민들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그죠? 이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이제 뭔가 만든 사람은 뭡니까? 부르주아 계급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이야기했죠. 부르주아는 중산 계급 시민이고 프롤레타리아는 이제 반대 개념으로 그죠? 하위 계급입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개념이 좀 달라졌죠. 부르주아는 가진 자, 프롤레타리아는 뭡니까? 노동자에서 그죠? 가지지 않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과 제도로 국가 지배자의 횡포를 금지하는 데 있다. 그죠? 요거는 뭡니까? 중요하죠. 이제 그래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뭡니까? 핵심이 그죠? 법과 제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뭐 상권 분립도 필요한 게 그죠? 어느 뭡니까? 정치적 권력으로 법이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뭡니까? 뭐 공수처 해가지고 막 나오는 것들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이 법을 뭡니까? 독립적으로 잘 만들어서 국가 지배자로부터 뭡니까? 흉포로부터 보호받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뭡니까? 긁어보면 공정하고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것도 미리 또 나오죠, 우리가 그죠? 자, 미리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자, 미래의 걱정과 달리 현대입니다. 현대 뭡니까? 자본주의에서의 자유의 주대인 적은 뭡니까? 노동자 계층이에요. 지금 노동자 계층이 이제 프롤레타리아 계층이라 하죠. 아니라 대자본가들, 재벌입니다. 여기 이제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뭡니까? 노동자 계층을 이제 프롤레타리아 계층, 그 다음에 자본가들을 뭡니까? 부르주아 계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64태 이때는 그죠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주로 활동한 계층들이 그죠 노동자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죠. 독일은 질서자유주의자 오윈 케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는 뭡니까 개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만이 아니라 대기업의 사권력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한참 뭡니까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막 떠드는 것들이 그죠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 계층의 어떤 뭡니까 복지 또는 뭡니까 자유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빈곤 있죠. 빈곤도 뭡니까 자유의 중요한 척이라는 거죠. 흔히 이런 말 들어봤죠. 등 따시야만이 뭡니까 민주주의를 찬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이 따시고 뭡니까 자기가 살만해야만이 그 국민들이 뭡니까 민주주의를 부르준다는 것처럼 빈곤하면 뭡니까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떨어지는 거죠. 또 빈곤을 핑계로 해서 또 자유를 많이도 억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빈곤도 자유의 주요한 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 현대사회에서 자유의 주된 적은 자, 나오죠, 그죠? 국가 권력자들도 뭡니까? 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재벌도 적이고, 빈곤도 적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자유의 주된 적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국가 권력자들, 재벌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빈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확립, 언론과 사법부의 독립, 그 다음에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사회적 재분배가 이에 대한 대답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도 그죠? 많이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진정한 민주주의, 또 공정한 국가를 만들자. 언론과 사법부의 독립, 그 다음에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회적 재분배. 사회 재분배가 뭡니까? 요즘은 뭡니까? 부동산 문제하고 관계되죠. 부동산인데, 너무 뭡니까? 사회적 어떤 힘이 그죠? 부동산인데 어떤 한 특정 계층으로 그죠?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재분배가 재분배해야 된다 해서 그죠? 이런 데 부동산법에 나오는데 이 재분배가 그죠?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죠? 너무 과한 그 억압을 통해서 그죠? 임대차 계약법이라든지 너무 심한 법을 통해서 그죠? 이 국민의 삶을 또 억제하게 되면 그것도 자유를 또 분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든지 그죠? 어떤 개입할 때는 그죠? 정말 중심에서 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중요합니다. 그죠? 현대 사회에서 자유의 주된 적은 국가 권력자들, 재벌, 빈곤 셋이다. 사회적 재분배에서 정부에 의한 공공복지제도만이 아니라 민간에 의한 자발적인 재분배도 포함된다라는 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자유입니다. 이제 사실은 마지막 수업인데, 그죠?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그죠? 아까 정의내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은 그래도 그죠? 자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노트에 잘 정리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죠? 졸업해서 사회인이 되었을 때 그죠? 또 여러분들이 또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적정하게 자유를 어떻게 잘 구사하고 또 너무 갑질을 하지 않느냐 또 갑질을 또 그죠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이 자유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죠 42페이지까지네 그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14주차 그죠 즉 뭡니까 그 뭡니까
수업을 종료하고 그죠? 15주차 시험 칠 때 여러분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학기 수업에 참여하고 또 뭐 보고서 적고 프로젝트 쓰고 또 회의하고 또 발표하고 한다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를 한번 보내주고 싶습니다. 짝짝짝짝. 네, 수고하셨고 15주차 시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녕.